하실 위원님, 네, 최육진 위원님.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논의하는 내용 중에 하여간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등 해서 대법관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대학 출신들이 거의 100%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능력치의 차이가 없이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판사 임용은 여러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한 대학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특정 대학의 입학생의 상당수가 강남 상구 특목고 출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법의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하면서 특정 대학이 50%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들이 분명히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법의 공정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대법관 늘어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시설 늘리면서 서초동에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늘리되 그 사이에 대법관의 지방 이전, 저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도시인 원주로 이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 대법관이 서초동에 특권의 철옹성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본으로서 자기 위치를 하게끔 대법원의 이전 문제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 그 법무부 장관님과 대법원에서 나오시면 국민들이 꼭 물어봐 달라 그러는 게 있어서 제가 PPT 좀 띄워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좀 꼭 질의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님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대선의 집회금지 기간에 기장군이 체육대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육대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어깨띠와 플랜카드를 온 사방에 내걸고 불법적 행위를 했고 당시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 댓글로 응원 댓글 내게 좋아요 12개를 했어요. 근데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의 제기도 못하게 막판에 가서 불송치 혐의 없음을 했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저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냐라고 꼭 질의해 달랍니다. 검찰이 얼마 전에 일반 그 선거 시기가 아닌 때도 공무원들이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변 잡기에 좋아요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경고 먹고 주의 먹고 다 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사회에 12번은 앞으로 해도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저렇게 집회금지 기간에 체육대회 열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약사항들 다 내걸고 행사를 해도 절대 우리 검찰이 송치를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냐. 꼭 하나 물어달랍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은 불송치고 민주당은 송치냐. 국민의힘은 불기소고 민주당은 기소냐. 그게 검찰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창 하나 올려봐 주세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도 시간 지나도 저 마이크 꺼졌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50억 클럽 박상도 공소기간 아들은 무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달랍니다. 왜? 우리 그 대법원이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곳이잖아요. 내란전담 재판법 할 때 위헌 소지라고 얘기했죠. 소지까지도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해석을 내려달라.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해도 무죄입니까? 똑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달래요. 이거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늘 입장을 밝혀주세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아들 그 퇴직금 50억 받은 무죄인 거죠? 예? 서영교 의원님 몰래 받으면 예?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무소속인데 예?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
그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지방선거 때 좋아요, 댓글 4개, 12개 국민에게 반성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신들이 특권이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장관님, 예. 검찰의 입장이 뭔지를 존경하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그 선거사업에서 수사권이 잘 없습니다. 이미 규정상 부패 경제범죄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1차 수사에는 그 경찰의 결과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그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송치됐기 때문에 기록만 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다시.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네, 어쨌든 들어오는 건 정부는 답을 해주셔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관련해 갖고서 뭐 지방선거도 있는데 송치돼 오거나 불송치된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전현희 의원님한테 와서 지원합니다 사회 좋아요 12개 하면 아무 조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네, 마무리해 주세요. 특권을 받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답변 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요거는 뭐 가정적인 이제 질문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소속 당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선고된 사건은 이제 항소가 돼서 아마 항소심에 별도의 또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명확한 건 아니네요. 예. 그다음에 그 얘기 왜 안 하십니까?